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시아 증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미국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로다가 지금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죠.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살아남았더라, 라는 부분들, 그래서 애플 꼭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 또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 또 이제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반발 매수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이번만 안 좋냐? 계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 항생 테크 지수 지금 보시면은 이게 10년이 지나도 이 지금 엄청난 변동성.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게 담보가 돼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생 테크 상당히 별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이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것도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들어가봐도 또 엄청 또 빠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반발 매수가 새가 들어왔다. 이제 그 정도 지금 요 대목인데, 지금 일단은 차이신 제조업 지금 요 대목이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PMI다라고 해서 지금 50이 못 됩니다. 경기 축소 전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전월 50.6에서 0.7포인트 떨어지면서 8월 이래 3개월 만에 경기 축소 국면으로 내려앉았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수요 둔화와 고용 감소, 인플레 고공 행진 여파가 컸다라는 부분들, 지금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금 연임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인민들이 좀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중국 아시겠지만은 지금 엄청나게 주식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시에 대한 유동성, 돈 풀기, 이런 부분들을 어, 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또 큰 이슈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이슈가 있죠. 이제 동계 올림픽, 그래서 이제 요 대목인데, 여기는 지금 위드 코로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걸리면은 다 스탑. 아예 그냥 움직이지 마. 지금 뭐 얼음땡 비슷하게 완전히 지금 봉쇄를 해버린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있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테이퍼링, 또 이제 코로나발 제조업 지수 악화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이슈가 있고, 홍콩 증시는 저가 매수세 선행의 반등 계좌 H주 지금 살짝 올라갔는데, 사실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커나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난망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뭐 샤오미라든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 패권에 대한 부분들을 뺏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윈의 기적, 이런 부분들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라는 대목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금 2%대 엄청난 폭등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잘 들여다보면은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지금 애플 비슷하게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많이 빠졌죠. 금년도, 지금 놓고 보면은 1월 달에 막 반도체 슈퍼 사이클 막 난리가 났었었는데, 요때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겨우 이제 8만 원 향해서 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지금 들어왔고, 앞으로 20조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반도체 무섭게 팔린다. 그래서 하이닉스 하고 이제 삼성전자 굉장히 수출 호조에 대한 부분,
한국 월간 수출액 사상 첫 600억 달러 돌파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전, 하이닉스 이제는 지금 매출에 대한 이슈로다가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대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관련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확진에 대한 부분 5,000명대 위중증 723명. 그래서 오늘 역대급 5,000명인데 5,100명을 넘겼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게 서울이 2,200명, 경기가 1,500명, 인천은 300명. 그래서 서울, 경기가 뭐 지금 압도적이다라는 대목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게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막 심각하다라고 지금 보기는 좀 그런데 어찌됐거나 위험하긴 하죠. 근데 서울 경기는 치명적이다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제 오미크론 또 이슈에 대한 부분들 지금 검사 중인데 어찌 됐거나 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이슈가 있다라는 대목.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재택 치료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에 대한 대책 결국은 오늘도 방대원 브리핑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제 포화 상태, 병동이 없다라는 부분들, 요에 대한 부분들이 큰데, 결국은 이제 재택 치료를 늘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은 재택 치료 전면화, 확진자 동거인 외출 시 방역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진자 동거인 그리고 학생들 고령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과정에 대해서 보시면요 대상자 확정 재택 진단 키트 물품 지원을 해주고 모니터링 이탈 여부 관리 그리고 외래 진료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병상 확보 근데 지금 이게 잘 되나요? 이게 지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또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대목. 그래서 지금 이 재택 치료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레키로나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지금 요 대목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등교 출근을 금지하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1인 가구는 33만 원, 4인 가구는 지금 90만 원대. 지금 요 대목인데 지금 요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심각하다. 그리고 고령자, 기저질환자 재택치료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대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 지금 굉장히 이제는 시작을 하겠구나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의료협회하고 이 밥그릇 싸움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거는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라는 포인트. 그리고 이제 천은미 교수 발언에 의하면 고령자, 기저질환자 같은 이들은 증상이 나빠지면 곧바로 폐렴 등 중증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한 번으로 어렵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부분들 이에 대한 캐파를 늘려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네 병원이 모니터링을 한다. 지금 요 대목인데 그래서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은 전문의냐 아니냐 이걸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전문의는 병원, 전문의 못 따신 분들은 의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무증상이나 경증 재택 치료 환자를 관리된 시스템으로 재종정 중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속도라면은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뭐 등등해서 잠식 당할 수가 있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중증 환자 역대 최다 경신에 대한 부분들 내일은 또 6천 명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전국 80%, 전담 병원도 70.7%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오늘 머크 승인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은 좀 어그로 지금 시킨 부분이 굉장히 또 크다라고 보여진다. 이제 그에 대한 이유는 지금 일단은 승인 권고 안전성 우려도 제기. 일단은 효능 부분에 있어서 30% 이게 지금 약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냐?
요거에 대한 식약처 방대보된 브리핑이 필요할 것 같아요. 30%짜리를 지금 믿고 사올 수 있느냐, 요 대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전에는 50%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50%면은 이제 반절 정도 되니까 백신도 처음에 이제 50% 정도 이제 효능 있으면 지금 인정해 준다라고 했었죠. FDA에서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이거는 처음에 50%였는데 30%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 조금 괘씸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지난번 큐어백 나가리 된 것처럼 지금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믿을 수가 없다. 일단 주가를 믿을 수가 없죠. 주가가 안 갑니다. 지금 경구용 최초 치료제 막 나와야 되는데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7월에 ECC MID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온라인 효능 지금 발표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국내에서 한 번 하고 해외에서 바로 그냥 한 주 만에 두 번을 했어요.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머크는 그렇지 못하다 라는 대목들. 그리고 찬성이 13명인데 반대가 10명. 지금 이게 약으로서 지금 승인 내주는 데 있어서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 이런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돌연변이나 선천적 기억 위험도 지금 굉장히 중대하죠. 암도 있죠. 그래서 돌연변이에 대한 부분들 이거 지금 오미크론 사태를 보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대목인데 자문위도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거 FD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신뢰에 대한 부분 굉장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그래서 뭐 접전 끝에 어그로 내긴 했지만은 이에 대한 효능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거를 지금 먹을 수 있을 것이냐.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 먹느니 1시간 동안 레키로나 한 방 맞고 만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걸 먹을래 레키로나 맞을래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재택 치료에 대한 부분들 국내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레키노를 배제하고는 통제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국외적으로 또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팔려 나가고 있다라는 대목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